윤석열, 이준석 갈등 점입 가경, 토론회 보이콧까지. 자,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의 당 행사 패싱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끼리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윤정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인데요. 이 당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요. 이 부동산과 복지 등 경제 관련 주제로 1차 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참석은 자율이라고 했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윤 전 총장 측 장제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참석자를 정하고 또 어떤 주제로 하는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그래서 현재 선거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 예비후보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굳이 당 예비후보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은 10명이 넘지만 이 지금 현재 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고 또 선관위도 아니고 경준위가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들을 자꾸 호출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 또 토론 주제를 경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이래저래 좀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동석 기자, 그런데 지금까지 대선이 경선이나 이런 뭐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들은요,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 주자들이 그 당사자들인데요. 당내에서도 현실 정치에 오래 몸을 담근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흥행을 이끌 수 있다면서요. 토론회의 주인공은 기존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주목받는 인물, 홍준표 예비 후보인데요. 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내 폐쇄한 겁니다.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50년 사업 사돈 다 남발하실 해줬습니다. 체제가 청년도 아니에요. 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네,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비춰지게 될 정치 초년생들의 당황한 모습, 앞으로도 유권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의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동석 기자.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를 향한 홍준표, 그리고 원희룡 예비 후보의 날선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예비 후보는요, 윤석열 공정의 이미지를 측근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홍준표 예비 후보 역시 실언을 연발하고 있다,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홍준표 예비 후보의 강성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공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언젠가는 막말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공세들 그리고 논란들 때문일까요? 윤지영 기자. 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 초박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KOSI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차이가 단 0.1%포인트 차이입니다. 차이가 아예 없는군요. 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이 여론조사 공정이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차이가 0.3%포인트 차로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입당과 함께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였지만 이 다시 당내 갈등을 빚으면서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윤지영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입당을 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지금 하락세다. 그럼 입당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 이거 일주일밖에 못 갔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우리 앵커는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지율 상승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 중도층 그 지지가 고스란히 이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 중에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 이걸 위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깃발을 꽂는구나. 아니 지금 이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자꾸 탄압하고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하겠다고 뛰어들더니 제1야당으로 그냥 술렁 들어가 버린다. 이런다면 그런 뜻 때문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나는 윤석열을 계속 지지하기 힘들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모순 뭐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으로 입당을 그냥 해버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의 몫은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고요. 최근에 나타난 수치는 저는 그런 식의 해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정치 분석을 하는 분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에 있는 층을 아우르는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근데 이미 몸은 제1야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아마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윤석열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 상당히 요즘 말들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 경선 버스의 운전수 역할을 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문제가 뭐예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튄다는 겁니다. 튄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 이 들어갔냐 마느냐 밀고 당기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 입당을 했죠. 그렇죠. 근데 입당하자마자 불거진 게 바로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설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이 당 행사에 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같은 당 지도부인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입당을 하라 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결국은 후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잘 뛰게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려면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후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썩 그 지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 대선 주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물어뜯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등이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준석 대표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 생각을 좀 넣어서 분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 대표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 그렇죠. 본선행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위치, 당내 입지를 봤을 때 당 대표가 더 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면 누가 혼나죠? 글쎄요, 제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 동생보다는 제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아, 형이시군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사실 보통 둘 다 혼납니다. 그죠? 이놈들 왜 싸워? 하고 둘 다 혼나긴 합니다만 보통 형이 더 많이 혼나죠. 맞아요. 아니, 나이가 더 많은데 네가 참아야지 하고도 혼나기 마련인데 아마도 그거랑 같은 이치 아닌가 싶어요. 이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이미 뭐 당 지도부 패싱 논란 그리고 뭐 당 행사 불참 등등 해서 이미 당 안팎으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추가 설명 같이 들어보시죠. 당을 관리하는 지도부 입장이나 또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내분으로 비춰지는 어떠한 일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보면 이미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거다. 네, 밖에서 보기엔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 다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판한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 또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당대표가 선거기획 단장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선거기획 단장 얘기는 왜 나온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당 대표와 당의 이 선거 기획 단장과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전부 선관위로 넘겨야 됩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주자, 이 경선 검증단을 대표 직속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검증단에 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도 공정성 문제에 또 휘말릴 수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선거기획 단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원희룡 전 지사도 결국은 너무 나서지 말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 수락연설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이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 치열함으로 끝내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이게 치열함인지 불협화음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 중진들의 너무 나서지 말아라라는 지적. 이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뭐라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 어제부터 지금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국민의당이랑 합당 문제를 놓고 이 마지노선을 나 휴가 가기 전까지 결정해라. 라고 얘기해서 전 국민이 이준석 대표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모두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휴가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태랭거 어디로 갔죠? 택시 연수 받으러 상주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봐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상주에서 본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택시 연수 받는 사진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30대 당 대표가 휴가 기간 동안 이 택시 연수를 받으러 가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또 시선이 또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긴 맞아요. 해요. 네.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뭐 사생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택시 연수를 받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이런 각종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SNS에 내가 상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연수를 받으러 경북 상주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개인 택시 교육장이 상주랑 화성밖에 없고 수용 인원이 상주가 3배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연수를 받으려면 상주로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튜브 끊어라라는 겁니다. 예, 사실 주식 방송 봐라. 이 정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방송을 하겠느냐, 빚을 내서라도 본인이 주식을 하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유튜브에서 이 자신이 상주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런 유튜브 내용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할 텐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다른 승객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최재형 후보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예비 후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 마이크를 통해 공개 발언에 나선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요. 위법이 확인된다면 중앙선관위 보고를 거쳐 조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는 최재형 예비후보를 향해서 선거법 전문가인데 법을 위반했다.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현재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윤지영 기자, 네. 이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뭐 어떤 해명이 좀 있어요? 네, 최재형 캠프에서는 이게 일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다만 최재형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 공세가 상당해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부분은 일단 뭐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니까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발언 자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과연 어떤 선거운동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발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그 당시 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 또 장소는 어디였는지 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얼핏 들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갖게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선관위가 좀 더 조사를 거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재형 예비 후보로서는 저런 상황 자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사실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렇겠죠. 예, 판사 출신이고 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선관위 업무에 또 종사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런 위법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재형 예비 후보로서는 원래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예상보다 어떤 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런 논란이 지금 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도 갑갑함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책과 비전들을 많이 좀 가다듬고 무언가 자신의 확실한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권의 화살이 또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최재형 후보에게 또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